자, 안녕하십니까.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우리 HLB 볼 텐데, 자, HLB가 지금 이 안 좋은 공시가, 악재성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한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사였냐면, 이 공시 내용이 이 간암 신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 차례 지금 이 FDA의 승인을 요구를 했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건 7월 23일 날 승인 결과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폭등세로 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자, 근데 제가 어제 찍어드린 영상에서도 7월 23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공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이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3차례. 그러니까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이 세 번째도 이 보완 요구 서한을 받으면서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냐면은 이 항서 제약에 대해서 이 제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3차에 대해서 재실사 요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이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 하한가로 찍고 있는데, 지금 이 공시가 나온 시점이 언제예요? 7월 10날 이 프리장, 그러니까 8시 시작하기 15분 전에 지금 공시가 나옴으로써 HLB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HLB에 대해서 대응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내 계좌를 딱 열어봤는데 마이너스 30%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계좌 손실률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손절매를 하면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악재와 호재,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약간의 호재성 뉴스나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있는지에 대해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신 다음에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고, 저도 이건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HLB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런 FDA 승인을 받는다, 간암 시장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로 항암제 치료를 지금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서 제약에 대해서 이 시설 관리, 그러니까 제조 관리하는 데는 있어서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1차 보완 요구 소환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HLB 같은 경우에는 2차 FDA에 대한 승인의 결과를 내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에도 마찬가지로 또 한번 상승에 대한 이런 흐름들,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2차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죠. 자, 근데 이 3차에는 사실상 이 제조 문제보다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요, 기술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또 한 번의 제조 품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 CMC라고 하는 제조 관리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이 CRL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시장에 대한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주 여러분들은 이 HLB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신뢰 자산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제가 긍정적인 모습을 좀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이 HLB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FDA에 대한 문제 지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DA에 대해서 이 HLB에 대한 이 간암 시장에 대해서 기술력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항서 제약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조 관리 시설, 제조 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충격적이긴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도 FDA에 대한 문턱을 넘지 못한 HLB, 이 문제가 HLB만의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항서 제약에 대해서 제조 시설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저는 이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에 대한 노이즈가 없기는 합니다만, 이 관리를 못하는 HLB도 엄청나게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임상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적한 바가 없다라는 건, 이 제조 시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라서 저는 사실 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품질 문제다
라는 것은 이 제조 시설에 대해서 좀 바뀐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 빠르게 지금 재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다른 바이오 섹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조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한 14일 그간, 그러니까 2주 안에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하면서 승인을 받았던 경우들도 충분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장에서는 하한가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 이제부터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이 하한가를 찍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최저점까지 내려갔던 게 35,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최저점을 찍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장에서 사실상은 이 하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매도하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대응하시는 거는 조금 좋은 대응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모두가 손실을 보고 있고 이 HB를 통해서 다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 주말간에 조금 이슈를 정리를 하고 앞으로에 대한 이 HLB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HLB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개인 번호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지금 저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지금 바로 영상을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HLB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세 글자죠. 세 글자 넣어주시면 이제 앞으로 이 HLB를 우리가 손절매를 치고 나가야 할지 이 기술에 대한 문제가 없어서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한번 이 호재성,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지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HLB를 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좀 연락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HLB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 같이 대응을 해 나가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상 이 바이오 섹터에서 이 승인이 안 됐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부터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흔한 패턴들이라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FDA 승인에 대해서 이 세 차례나 받는 거기 때문에 3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는 지금 제조 문제는 없겠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한 번에 대한 제조 문제, CMC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하한가를 찍었다라는 것은 이 HLB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를 조금 깎아먹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다만 이 바이오 섹터가 한 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바이오 sek터가 만약에 이 FDA에 대해서 재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승인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글로벌 빅파마 그리고 지금 HLB가 하고 있는 건 이 간암시나, 그러니까 이 항암제에 대해서 이 미국의 엄청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우리 HLB가 지금 만약에 이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조부터 해서 이 라우스센싱 아웃까지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은요 저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가 참 힘든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오늘장에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 TK증권에서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이 기대감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기대감이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HLB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에 대해서 너네 기술력이 없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차례 조금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려는 흐름들, 어쩌면 지금 세력들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들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여기 당장에서 30%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기술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좀 분석하면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이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망했다가 아니라 손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이 금요일장 아침부터 엄청나게 충격을 줬었고, 이 하한가라는 건
정말 이 큰 손실이겠지만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좀 손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서 같이 투자를 좀 이어나가시자. 그리고 실시간에 대한 좋은 타점들이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래에 있는 번호로 HLB라고 간단하게 세 글자 넣어주시면 우리 같이 대응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만 제가 이 아래 영상 뒷부분에 이 히든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한가에 대해서 이 만회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이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섹터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떠한 섹터들이 올라갈 만하고 어떠한 섹터들을 좀 주목해야 되고 어떠한 종목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른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이 현재 이 상단에 있는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집하고 있는 흔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랫단으로 내려갈 때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이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올려주고, 자, 상단에서는 더 올라가지 못하게 주가를 내려주면서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4년 연속 흑자가 나고 있다라는 것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영업이익이요, 지금 보시면 이 5%에서 18%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오르기 직전에 매집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지금 현재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상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영업이익이 5%에서 1%대, 여기에서 1%대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자, 이제 장비가 많아질 거라고 하는 이 수요 때문에 캐펙 숫자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잠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AI에 대한 시장 그리고 HBM에 대한 시장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져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선별하면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지금 제가 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의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주요 공급사로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조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좋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이제 다시 한번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메가 프로젝트, 이 3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무려 4,700조 가량 되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이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대규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미국의 장비주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국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800조 원 그리고 400조 원, 1000조 원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이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반도체 공장이 증설이 되고 웨이퍼와 HBM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서 패키징 자원까지 확대가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확실하게 증가한다 라는 이런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세력들은 조용하게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 뒷부분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세력들은 그냥 털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뒷부분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 이제 다음 반도체 섹터 다음으로는 이 검사 장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 알고 싶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집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고 횡보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는 올라갈 텐데 단기간에 거의 한 세력들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약 4개월 정도를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하게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번호로요, 기회 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이 지금 검사 장비주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조금 관점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손절 기준, 그리고 목표가는 어떻게 되는지 종목명까지 다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번호로 기회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심프로였습니다.